오토기 김정윤입니다. 4월 되자마자 주목을 끄는 뉴스가 하나 보입니다. 구글 웨이모의 존 크로프치 CEO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좀 있으신 분이죠. 포드에서 경력을 처음 시작을 하셨고, 포드 이후에는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에 입사를 하셔서 미국 법인장을 지내시다가 2015년부터 웨이모의 CEO로 활동을 하시던 분입니다. 적극적인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공로를 세웠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셨던 분이고, 오랜 기간 구글 웨이모 수장으로 웨이모 사업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2개월 전만 해도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독일 언론하고 테슬라는 뛰어난 운전 시스템일 뿐이다. 테슬라 FSD를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웨이모가 가장 앞서 있고, 라이더를 기반으로 한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심조 강조를 했다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임을 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웨이모에서 가장 어려움에 빠뜨린 건 라이다를 계속 고집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웨이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테슬라에 비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취합하는 면에 있어서 유효하지 못하다.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1000대 테스트카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동안 2018년 전까지 무슨 뉴스를 보냈냐면, 지금 구글 테스트카가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알고리즘화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언론에 냈었다가, 테슬라가 올 상반기까지 120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각 지역의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테슬라의 서버로 전송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계속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테슬라의 이런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뭐 1000대하고 120만 대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그 피닉스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진취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웨이모가 자율주행 선도업체로서 자동차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제 시점들을 가늠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웨이모가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을 상용차에 적용을 하는 모습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웨이모에 들어가 있는 그 투자금이 워낙 매몰 자금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라이다를 포기하고 새로운 노선을 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 대비 성과가 없는 웨이모 사업을 계속 이런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것도 사실 대외적으로 투자자들에게나 소비자들에게 호소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웨이모 입장에서는 좀 진퇴양난에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외부에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실제로 웨이모에서 그 기술진이나 엔지니어들은 어떤 식의 준비를 맞추고 있고, 어느 방식으로 이걸 양산차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두 공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구글 웨이모는 일반 승용차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중화된 솔루션보다는 로보택시, 죽수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2025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로보택시 정도의 적용을 해서, 컨슈머 대상이 아닌 커머셜 대상의 그 자율주행 기반으로 한 운송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쪽으로 아마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식의 예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가 주입니다. 그 레이더의 역할도 점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이제 오로지 카메라와, 그리고 또 알고리즘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PC. 그래서 사람이 눈과 두뇌로 운전을 하고 사물을 인지하고 활동하듯이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높여나가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코넬 대학의 이안 왕이라는 분이 수도라이다, 의사라이다죠. 그러니까 뭐 모조의, 가짜의, 이걸 통해서 뎁스를 측정하는, 카메라로도 TOF 카메라라든지 뭐 TOF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기술들이 그렇게 정확도가 라이다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당시 이런 기술, 그러니까 수도 라이다 이전의 카메라 기술은 보통 라이다와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15% 수준이다. 20%가 안 되는 정확도 때문에 무시를 당해왔어요. 그런데 수도 라이다 기법,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테슬라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도 라이다는 카메라만 이용하는 방식이고, 카메라 플러스 저렴한 라이다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카메라만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 테슬라 방식이니까, 이 카메라를 이용하는 이 수도 라이다 방식으로 현재 자율주행 FSD의 베타 버전이 발표가 됐고요. 요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뎁스를 측정을 하게 되면
라이다 대비 한 65%에서 70% 수준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면 라이다에 준하는 정도의 뎁스 측정이 가능한 거죠. 카메라의 단점이 뭐냐면 입체감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라이다 수준에 준할 만큼 올라가게 되면 많은 부분들의 장점들이 이제 크게 살아나게 됩니다. 일단 카메라는 가격이 라이다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전력 소모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뭐 AP든 GPU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C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C에서 사용하는 TDP,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량이 이게 3D 방식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많은 데이터들, 레이저 펄스가 사방을 쏘면서 그것이 로컬 HB 맵을 만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로컬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PC박스가 또 있어야 되고, 자율주행은 PC박스를 두 개를 둬야 돼요. 하나는 이게 죽게 되면 백업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다 테스트카에 들어가는 그 PC박스의 총 TDP 전력 소모량이 4kW, 뭐 5kW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루즈에서 사용하는 라이다 기반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퓨전 센싱, 라이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카메라, 레이더 다 사용하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그 퓨전 센싱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PC박스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 두 개가 처리하는 전력 소모가 최대 4kW, 구글은 한 5kW 정도 된다고 합니다. PC박스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산수만 계산을 하니까 4kW면 1시간이면 4kWh 그러면 80kWh면은 야 PC박스 20시간밖에 못 돌린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 뭐냐면 이 백업 박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백업 박스가 같이 풀로 돌아가는 상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백업 박스는 주 PC 박스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은 그 리소스 양이 뭐 초과를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고요. 과부하 시에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지면은 PC 박스 하나당 뭐 2kW, 뭐 2.5kW니까 평상시에는 뭐 그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 전력 측정계로 PC 같은 거 이렇게 여기에다 이제 꽂아서 전력 어느 정도 소모를 하는지 그 TDP 측정을 해보면요. 보통 이제 개인용 워크스테이션, 소형이라 그러죠. 거기에 들어가는 파워가 1kW 파워가 들어가는데 그 1kW 파워를 여기 연결해서 평상시 사용하는 전력량 특징을 해보면요. 보통 300W에서 500W, 600W 뭐 그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1kW 풀로 움직이는 경우는 뭐 3D 모델링, 카티아 뭐 이런 걸 통해서 큰 파일 불러와가지고 뭐 렌더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발생을 하는 거고 대부분은 뭐 절반 이하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2.5kW 소모량의 PC박스를 탑재를 하고 있다 그래도 평상시에는 한 1kW 내외에서 소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kW 두 개 PC박스 모아가지고 이게 다 5kW니까 야, 뭐 저기 전기차 배터리,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가지고 20시간밖에 사용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전력 소모량, 전자제품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으신 분, 그 관련된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이러니까 문제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차에 들어가는 PC박스들은 이렇게 테스트카에 들어가는 64채널의 라이다 이런 것들이 전력 소모량이 또 크거든요. 또 이런 고해상도 라이다를 통해서 고출력 레이저 펄스를 발생하는 라이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에 강력한 뭐 워크스테이션 개인용보다도 더 강력한 2.5kW에 해당하는 걸 두 개나 탑재를 해서 5kW, 5kW를 소모하는 PC박스면은요, 이거 뭐 거의 서버도 중형급 이상 서버가 해당될 만큼 높은 소비량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용으로 데이터를 취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요. 이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엔비디아의 페가수스입니다. 요게 TOPS가 320입니다. 초당 320조의 TOPS 연산을 가능하다. 부동소수점 이하의 연산을 초당 320조 번이 가능한 테슬라 FSD에 들어가는 PC박스, 자체 제작한 PC박스가 144 TOPS니까 두 배가 넘죠. 그런데 이제 요게 한 500W 정도 됩니다. TDP가. 그럼 이제 이 500W 요거를 자동차에 뭐 실어놓게 되면 PC박스에서 500W를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사용하냐? 그건 아니에요. 한 200W, 300W 그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어느 때는 뭐 400W 썼다가 또 뭐 100W 정도로 때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평균 내보면 뭐 한 200에서 뭐 25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TDP에서 명시되는 스펙하고 실제 사용되는
그 전력량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라이다를 사용하게 되면은 라이다 그 퓨전 센싱에서 들어오는 소비 전력이나 PC 뭐 이런 이거 때문에 전기차 뭐 얼마 가지도 못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알려진 거랑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래서 라이다는 쓰레기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면 안 되는데, 노트북에서 여러분들이 그 저전력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세서만 15W고 뭐 전반적으로 다 하면은 한 60에서 70W 정도 되는데, 저전력 노트북의 총 소비 전력 합을 60W 정도로 잡아놓으면 80Wh 배터리를 넣게 되면 1시간 반도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60W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제품이 소비 전력 최대치를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동차와 비교를 해보면 최대 300마력, 최고 300마력이라는 이제 스펙을 보고 자동차를 구입하시는데, 그 자동차를 24시간 300마력으로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 시내에서 오다 가다 이게 움직이다 보면은 출력의 뭐 10분의 1, 뭐 5분의 1, 반도 어떨 때 쓰기가 힘듭니다. 뭐 최고 출력 300마력을 다 쓸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 PC박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라이다가 알려진 것만큼 라이다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막 실어놓게 되면은 막 배터리가 방탄하는 뭐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된 자율주행 시스템보다는 그래도 뭐 두세 배 정도 전력 소모량이 많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전기차에서는 주행 거리를 줄이게 하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비용이 항상 문제예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저 플러스의 해상력, 출력 요거를 조절을 해서 비용을 이제 절감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절감을 한 만큼 해상력이 떨어지고, 해상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제 정확도 뭐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요 해상력 떨어지고 출력 떨어뜨리게 되면 PC박스의 TDP도 그만큼 뭐 저전력을 사용해서 낮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라이다를 사용하는 목적이 이 카메라와는 차원이 다른 정밀한 뎁스 측정인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레이저 출력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요거를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되느냐? 가격을 저렴하기 위해서 뭐 100불짜리 그 벨라비트 같은 이런 라이다를 만들어 놨더니, 이런 것들은 도달 거리, 각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있으니까 요거는 근거리에서 뭐 장애물을 좀 인지하고 장애물의 형상 뭐 이런 것들을 그 구별하기는 좋은데,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서 주변 상황을 HD맵으로 그려서 긴급하게 회피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제한적인 기능의 그 보조 센싱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낮추고 출력을 낮춰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잡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웨이모, 크루즈에서 사용하는 세스카에 들어가는 60차 세대의 고출력 라이다,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3D 맵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소비 전력이 뭐 엄청난 그 서버급 이상의 PC박스 2개가 처리해내는 이런 환경에서는 레벨 4에 근접한 자율주행도 가능한데, 라이다도 스펙 출력을 낮추고 PC박스도 전력을 낮춰서 하게 되니까 이 실험 테스트카에서 구현됐던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 오토노무스를 실현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여기서 사고 났다 그러면은 이게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나서 사업 꼬꾸라지는 거는 똑같은 전상이거든요. 자율주행에서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목적지 갈 수 있다 그러는데,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기도 전에 사고로, 그 두려움으로 이제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안 되겠다, 불안감이 확산되게 되면 사업 전체가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이걸 어디까지 낮춰야 되고 어느 정도 타협한 시스템을 양산차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무한정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테슬라 FSD 뭐 1000만원 최종적으로 하드웨어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구성하고 PC박스 집어넣고 이걸 다 제공해서 그 이상 요구를 하면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내려면 최상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스펙을 낮추고 어디까지 가격을 낮춰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죽수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 라이다가 4개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카메라가 또 배치가 되고 레이더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구성을 해서 운송 사업화해서 일정한 거리, 로보택시라는 것은 뭐 다양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처럼 어디에서 쓸지 모르는 불확실성 있는 그런 사용처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서
정해진 코스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사고라든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뭐 이런 문제점들도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 가능하고요. 또 운행 시간도 제약이 있고 하니까 좀 더 강력한 TDP가 높은 PC박스를 구성을 하고 출력 높은 라이다를 집어넣고 또 가격 코스트가 상승하더라도 이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순익 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보택시 분야로는 웨이모가 진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쪽이나 대형 트럭, 운송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저렴한 시스템으로 구형 가능한 그런 방식의 또 저전력 기반에서 최대한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자율주행. 여기에서 또 주목할 게 뭐냐면 라이다의 약점이 뭐냐면 라이다는 교통표지판을 읽는데 문제가 있어요. 교통표지판을 요게 이제 카메라가 그 촬영하는 실제 영상이 아니다 보니 수백억 개 레이저 펄스가 사방으로 뿌려지면서 그 시차에 따라서 그 주변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인식 못하라는 패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이제 가고 있으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인식이 되는데 뭐 신호대기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멈춰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멈춰 있는 건지 그리고 사람이 정지해 있는데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어느 쪽으로 진행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을 인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화상을 통해서 이런 화상의 특이점을 보고 알고리즘화해서 AI가 요거는 얼굴이 저쪽으로 가 있고 저쪽을 향해 있으니까 이건 진행 반응이 저쪽이다 해서 머신러닝을 시킬 수가 있는데 라이다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다도 결국은 카메라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 센서이긴 하나 주 센서에서 못하는 기능들을 카메라 또 레이더가 퓨전 센싱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성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다의 결정적인 장점이었던 뎁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게 없었기 때문에 라이다를 고집을 해왔던 건데 카메라가 수도 라이다 방식으로 지금은 뭐 65%, 70% 정도 되는데 이게 막 80%,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굳이 라이다를 고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이다의 출력 낮추고 가격 낮추느라 생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낮춰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한정없이 낮출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 뭐 출력을 유지하려면은 뭐 PC박스 관련된 그 외에 제품들도 가격 올라가고 소비 전력 올라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다 발생을 하니까 차라리 카메라의 뎁스의 완성도를 라이다 수준에 준할 만큼 올려놓고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은 라이다 시스템 대비 가격도 현실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소비 전력도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더 긴 레인지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무게가 이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소비자들에게 레벨 3에 가장 먼저 도달을 해서 손에 쥐어지고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들, 이러한 어떤 부분들, 자율주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들도 이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 실제로 라이다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연구하셨던 분들, 또 카메라를 기반으로 연구하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일반 사용자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짚어주시고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물론 내면의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며 앞으로 자율주행은 모빌리티 환경을 가장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전기차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급적이면 자율주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깊은 어떤 상식, 뭐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식은 가져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분들이 풀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오토기어가 지난 1년간 이 아지트 이 사무실에서 많은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을 했는데 앞으로는 강남 소재의 이제 두 곳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보다 확장되고 좀 더 심도 있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이제 거의 촬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오토기어 아지트로 계속 유지가 되긴 하는데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간혹 가다가 뭐 간단한 걸 말씀드릴 때는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강좌를 다루거나 뭐 다양한 주제와 소통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든
뭐 이런 장소에서 이제 좀 더 확장된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더 유익하고 더 신나고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